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검찰직 26년도 거 계속해서 이제 2번 책임에 대한 문제거든요. 책임 능력에 대해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3번인데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일단 답을 저기다 적어 볼게요. 3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야.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의 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10조에서 보면은 심신장애자가 있거든요. 심신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이걸 심신상실자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상실자가 있고 10조 2항에 보면은 심신미약자가 또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 자, 한번 가보자고. 자, 여기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 좀만 계셔. 이제 화면 좀 띄우고.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 우리 10조 형법 제 10조에서, 그죠? 10조에선 심신 상실자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죠? 10조 1항. 자, 제 1항에서는 뭐 어쩐다는 거야? 심신 상실자야. 그리고 제 2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2항에서는 심신 미약자야. 자, 요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두셔야 돼. 그리고 1항, 2항, 3항이 있죠? 3항은 뭐야? 3항은 원자죠? 그죠?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 형법 10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 많어. 막상 물어보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심신상실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심신상실, 먼저 1항에 나와 있는 거. 심신상실자. 자, 심신상실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능력이 없는 거야? 응? 자, 심신상실자는 적어봅시다.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자, 없거나, 아니면 또 뭐가 없어야지 돼요?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어쩌다는 거야? 바로 심신상실자가 되는 거야. 자, 이 사람의 행위는 어쩐다는 거야? 벌하지 아니한다죠? 그죠? 그걸 아셔야 돼. 그죠?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요렇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요거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어.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 그래서 1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심신상실자는 둘 중 하나만 없어도 해당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어쩐다는 거야? 심신 상실자가 된다는 거야. 심신 상실자의 그 법적 효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벌하지 아니한다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책임이 없다는 거야. 예? 자, 같은 말로는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거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형사 책임이 어쩐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범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뭐야?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책임 있는 것을 갖다가 범죄가 성립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예? 벌하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자, 다시 여기도 정리해 볼게. 요렇게 해볼까? 범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뭐다? 바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어떻게 돼요? 위법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걸 갖다가 우리 범죄가 성립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에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형사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 책임 조각 사유로 해서 책임이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심신상실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걸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은 그거에 대한 법적 효과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 다시 한번 심신상실자는 어떻게 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머릿속에 담아둘 게 어쩐다는 거야? 벌하지 아니한다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에 대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심신미약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심신미약자는 뭐냐면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전항의 능력이 어쩌다는 거야? 미약한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거야. 미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적 효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범죄는 성립은 해요 일단. 그죠? 범죄는 성립하는데 어쩐다는 거야? 그 책임에 있어서 좀 깎아준다는 거야. 예? 깎아준다는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미약자의 행위, 심신미약자를 반드시 깎아주게 되었었거든요. 예전에는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는 반드시 깎아줘야 되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 갖고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범죄는 성립하는데 형을 어쩐다? 깎아주는 거야. 깎아줄 수도 있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셔. 예? 자, 요렇게 좀 기억을 해 놓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좀 기억해놔. 심신미약자는 어쨌든 범죄는 성립은 해. 그죠? 범죄는 성립을 하는데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왁가루? 아니 알겠어요? 그죠? 와, 갑자기 일본 말이 나오냐 갑자기. 심신미약자는 어쩐다는 거야?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야.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 그래서 범죄는 일단 성립은 해요. 그런데 형사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 책임에 있어서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심신미약자는 범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근데 아까 전에 봤지만 심신상실자는 뭐야? 상실자는 아예 형사 책임이 없다니까?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성에서 책임에서 흠결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크나큰 차이죠. 그러니까 완전 또라이냐 반 또라이냐 그거야. 응? 그죠? 그래서 심신상실자를 완전 또라이.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 완또라 그럴게. 완또. 조금만. 자, 완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또라이는 완또는 어떻게 돼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 안 한.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반또, 반만 또라이. 심신미약자는 어떻게 된 거야? 범죄는 성립하고, 어쩐다?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요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야.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난리나. 예? 되셨나? 그쵸? 그래서 완또와 반또는 반드시 구분하셔야지 돼. 예? 그리고 완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완또라 같은, 완전 또라이, 심신상실자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뭐다? 벌하지 아니한다로 형사 책임이 없어. 되셨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나? 자, 그리고 다시 문제로 가보자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삶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이 없는 자는 어떠해야 돼요? 10조 제1항은 뭐예요? 완전 또라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신상실자는 형사책임 자체가 없다 그랬었죠. 책임이 조각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 자, 그 능력이 미약한 자는 심신미약자라 그랬었죠. 심신미약자는 형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 네? 되셨죠? 2018년도에 개정됐단 말이야. 그죠?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의 정도에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또라이냐 반 또라이냐 그 차이예요. 됐죠? 맞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자고. 자, 동그라미 2번. 자, 10조 3항 얘기인데요.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대요. 자, 이거 원인에서의 자유로운 행위다. 우리 형법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10조 3항에 규정하고 있죠. 그죠? 이 경우에 우리 10조 3항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갖고, 그죠? 원인예수의 자유로운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죠? 그죠? 지가 지 스스로 술 처먹고 운전한 거 아니야. 그죠? 자의로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려갖고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 책임을 인정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10조 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은 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보자고. 3번이 정답인데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결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그랬는데, 일단 반쪽알이는 맞고 반쪽알이는 지금 틀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요거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소아기호증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바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질환이 다른 어떤 심신장애하고 결합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정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인정한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고르시면 돼. 왁가루 됐겠죠? 예.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렵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4번 봅시다. 그러니까 경찰직 문제보다 검찰이 좀 쉬워. 예. 검찰이 뭐라 그래야 돼? 형법이 옛날에는 좀 빡셨는데 요즘은 좀 물러 터졌어. 검찰이. 자, 계속 봅시다. 동그라미 4번.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판단 능력 또는 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 능력이나 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력이 좋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것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든지 사물 변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렇죠?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혼합해서 판단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촉법소년 관련돼 갖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죠? 촉법소년. 일단 여기다가 소년법에 의한, 자, 소년법에 의한 소년범죄자, 소년법에 의한 소년범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특별 취급을 하고 있는데, 소년법상 소년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자, 넘버 1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소년법상 소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년은, 자, 19세 미만자. 자,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건 넘버 2번을 적어볼게요. 넘버 2번 달아봤는데 10살 미만이야. 10세 미만 같은 경우, 아직 10세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0세 미만은 일체의 형사처벌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일체의 제재로부터 면제예요. 그래서 모두 받지 않는다. 형벌이나 보안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코로 해놓고, 그죠? 여기 형법이나, 그죠? 형벌이나, 형벌, 또는 보안 처분도 받지 않아요. 자, 요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버 3번을 달아보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10살, 일단 10살 이상이야. 10세 이상. 그리고 14살 미만이야. 14세 미만. 되셨나? 자,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그래. 요런 사람을. 예?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문제죠. 특히 14세 애들이 문제야. 중학교 2학년 애들. 우리 중2병이라고도 그러죠. 이때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지면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그 애들이 조금 약간 반항기 있고 약간 좀 건들건들하고 좀 어디서 싸움도 좀 배워갖고 싸움도 좀 할 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중학교 2학년 무렵에 그 모르겠어. 지금까지도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뭐 이렇게 싸움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모르겠어. 뭐 이렇게 보면은 그때 배운 게 다야. 몰라. 나중에 커갖고는 뭐 경찰 돼서 뭐 범인 제압술이라든지 체포술 같은 거 이제 공부해갖고 좀 몸으로 익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칼 들고 설치는 놈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겁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두려워하는데, 물론 뭐 저도 갑작스럽게 그러면 좀 두려워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 10세에서 14세 미만이라는 요 나이가 좀 간땡이가 조금 부었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걸 촉법소년이라 그러는데,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볼게. 이렇게 해놓고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요. 그죠? 14세 우리 형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9조에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기본 메인으로 잡아 두시고요. 근데 뭐는 가능하냐? 뭐는 가능하다? 보호처분은 가능해. 그죠? 보호처분.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놔요. 보호처분은 가능. 이렇게 좀 적어놓을게. 응? 보호처분은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자, 여기 소년법 제4조 1항 제2호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적어놓을까, 여기? 소년법 제4조 제1항 몇 호? 제2호에 나와 있어요. 자, 요렇게 너무 이거 하니까 저기다 2호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 응? 되셨나?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거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 이거 촉법소년 시험장 알고 가셔야 돼. 요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야. 예? 그거 학원에서 이런 거 설명은 또 안 하더라고. 어쨌든 알아두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촉법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0살부터 해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이라 그럽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험에 언제 나왔냐면은 2020년도에 저기 뭐냐 법원직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나왔냐면은 그 저기 뭐지 철도경찰에도 나왔어. 예? 철도경찰에도 나왔어. 이거 적어볼게. 철도직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검찰에도 나왔었죠. 어쨌든 알아두셔. 이거 중요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촉법소년이라 그러고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해요. 그래서 소년법 제4조 제1항 2호에 나와 있고요. 지난 시험에는 2020년도에 법원직과 철도직 그 다음에 검찰직의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최근 것만 적었어. 옛날에 막 고립자 건 안 적어. 너무 옛날 거는. 어쨌든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죠? 자, 이제 또한 이제 넘버 4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넘버 4번에 가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14세 이상, 그쵸? 14세 이상. 자, 어떻게 된다? 19세 미만. 19세 미만. 자, 요 사람들이야.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범죄소년이라 그래. 예? 범죄소년이라 그래. 자, 요거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자, 요거는
금정색으로 해볼게. 금정색으로. 자, 되셨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뭐라 그런다? 바로 범죄 소년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면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해요. 예? 자, 어쩐다고? 형사처벌과 어쩐다? 보호처분 모두 가능. 되셨나? 자, 요거 중요하고요. 지난 시험에는 16년도에 철도 시험에 나왔어요. 16년에 어떻게 됐다? 철도경찰직에 나왔어요. 철도직에. 철도경찰 공부하시는 분이 공부하고 가셔. 되셨나?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 양반들은 상대적 부정기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상대적 부정기형. 상대적 부정기형을 하는데, 그럼 상대적 부정기형은 왜 때리냐면요, 만약에 얘가 반성하는 기미가 확실하고 교도소 생활을 갖다가 그죠? 좀 성실하게 잘 이행한다고 한다면은 얘를 굳이 막 교도소에 묶어놓을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해갖고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교도소 생활 성실하게 하고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형기를 다 안 채우더라도 걔를 출소해서 보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사회로 환원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때려요. 그래서 좀 알아두실 것은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상대적 부정기형.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상대적 부정기형을 때리냐면은 땡땡 이렇게 해놓고 법정형이 어쩐다는 거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자,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여기다 적어봅시다. 장기는 10년이고, 바로, 단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자, 요거 중요하걸랑요. 요것도 시험에 예전에 나왔었는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만일에, 자, 여기 적어볼게요. 다만, 어쩐다? 집행유예하고,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 선고할 때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자, 요렇게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범행 시에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중요한 것도 나온다. 자, 범행 시에 몇 살? 18세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범행 시에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또 처벌이 어떻게 또 있냐면은, 18세 미만에 대한 소년에 대해서, 사형이라든지, 또는 무기형. 자, 범행 시에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형은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것도 알아두셔. 요것도 중요해. 네. 대신 어쩐다는 거야? 대신 바로 15년의 유기징역을 처하는 거예요. 그죠? 유기징역. 15년의 유기징역을 처하고요. 이것은 제59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 그죠? 어디 나와 있다고? 소년법 제59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난 2008년도 7급 검찰에 나왔어요. 그죠? 08년도에 검찰 7급에 나왔습니다.
조금만 검찰 7급에 나왔어요. 되셨나? 그래서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은 선고할 수가 없고요.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죠? 소년법 제59조에 나와 있고 바로 08년도 검찰 7급의 시험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그래서 또 하나 공부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18세 미만에 대해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자고. 자, 얘네들은 또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환영 처분이 안 돼.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환영 처분 금지. 자, 이거는 제62조에서 소년법 제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다고? 제62조. 소년법 제62조에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셔. 자, 되셨나?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 선생님, 뭐 환영 처분이 뭐예요?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금 못 낼 때 노가다 뛰는 거 있잖아요. 이걸 환영처분이라 그러거든요. 자, 환영처분. 또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 있더라고, 또. 자, 환영처분. 한형이죠. 형처분. 환영처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쉽게 이해해서 벌금 못 낼 때, 벌금 돈 없어 못 낼 때, 어쩐다는 거야? 바로 깜빵에 넣고, 깜빵에서 깜빵 생활 시키고 노가다 시킴. 자, 요걸 갖다가 환영처분이라 그래. 되셨나? 예? 그래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환영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62조에 나와 있고, 환영처분이라는 건 또 무엇을 말하냐면은, 벌금 돈이 없어갖고 못 낼 때 있잖아요. 그죠? 깜빵 생활 시키고 노가다 시키는 건 환영처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바로 환영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셔. 예? 되셨나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두시오. 오늘 공부할 양 더럽게 많다. 그죠? 자, 소년법상의 소년인지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소년법상 그죠? 소년인지 판단 여부. 자, 어떻게 된다? 바로 심판시라 그러거든요. 판단 여부. 여기다 이렇게 해놓을게. 판단 여부, 심판시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심판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그래도 사실 심판 사실심 판결 선고시죠. 사실심 판결 선고시. 띄어쓰기를 좀 해놔야지 하고. 자, 사실심 어떻게 된다? 판결 선고시다. 띄어쓰기를 안 해놓으니까 이지랄 떠네.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 자, 요렇게 좀 알아두셔. 요것만 알면 되나?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요 판례 내용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범행 당시에 소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범행 시에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소년이라도, 어쩐다?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에, 판결자 빠졌죠? 판결 선고 당시에 어쩐다는 거야? 이미 성년이 된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그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판례 번호를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거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2000도에 그죠? 2704 그죠? 2704 2007 그죠? 2000도에 그죠? 2704 예. 그래서 요거는 옛날 고리짝의 시험에 나왔는데 그렇게 고리짝도 아니야. 그죠? 거기다 적어보세요. 19년도에 검찰 7급에 나왔습니다. 예, 검찰 7급에 나왔어요.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그래도 좀 기억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년법상의 소년인지의 판단 여부,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래서 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사실심 판결 선고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범행시의 소년이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예? 요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어쨌든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소년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맨날 후달려 하더라고. 예? 자,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예? 이런 기회가 자주 없잖아. 그쵸? 자, 한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만 얼른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소년법에서 의한 소년범죄자 쓰겠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상의 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얘기합니다.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예요. 그리고 10세 미만은 일체의 형사처벌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벌도 보안처분도 받지가 않습니다. 10세 미만. 그러니까 9살 얘기하는 거야. 생일이 어쨌든 지나지 않아서 10살이 되지 아니한 자는 형벌도 보안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가 시험 문제 짱이죠? 가장 문제되는 애들이야. 촉법소년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요즘 대통령도 그랬어요. 촉법소년 이거 나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한번 고려해보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리고 공청회도 열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령에 해당하는 애들이 일을 많이 저질러. 그래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죠? 14세 미만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형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단! 뭐가 가능해?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그죠? 행정적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0년도 법원직에 나왔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범죄소년, 촉법소년이 아니라 이번에는 범죄소년이야. 나이를 조금 더 처먹은 거야. 14세 이상 19세 미만.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조금 더 지난 요 연령까지. 자, 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한데 왜? 14세 이상이니까 형법상으로 문제가 되죠. 그죠? 깜빵 교도소 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 경우에 상대적 부정경을 때리는데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법정형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할 때는 어쩐다? 정기형을 선고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알아두셔. 그래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범행 당시에, 그죠? 범행 시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대신 어떻게 한다? 15년의 유기징역, 소년법 제59조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7급에 나온 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건 뭐냐면은, 자,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환영처분 금지, 소년법 제62조에 나와 있다는 거. 환영처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벌금 낼 돈이 없어 못 낼 때, 깜빵 생활시키고 노가다 시키는 것 갖다가 환영처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몇 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판단 여부는
자, 심판실 기준으로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심판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심 판결 선고실을 말하고요. 범행 시에 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당시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부정경을 선고할 수 없다고 이천도의 2704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검찰 7급에 나온 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소년 관련돼서 완벽하게 공부한 거야. 더 이상 뭐 공부할 것도 없어. 짱이야 이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공부했죠? 그죠? 예. 모르시는 분은 몇 번이고 돌려봐. 몇 번이고 돌려보면 영상 돌려보고 수십 번 수백 번 보란 말이야. 멍충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예?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